며느리 명의의 재산을 시어머니가 몰래 빼앗으려는 시도. 제1장 낯선 서류 한 장. 이게 뭐예요, 어머니?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가족재산 관련 정리 서류야. 사인만 하면 돼. 처음엔 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8년 차였고 시댁과도 큰 갈등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류를 넘기는 순간 등줄기를 차갑게 타고 내려가는 소름이 느껴졌습니다. 명의 이전 동의서, 부동산 위임장, 계좌 관리 위임 신청서, 전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대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모아온 전세자금,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아파트까지 하나같이 저의 것들이었죠. 어머니, 이거 왜 제 재산이 다 포함돼 있어요? 아니, 며느리 재산도 결국 가족 재산이지. 너희 둘이 이혼이라도 하면 어쩔 거냐? 우리 가족 재산을 지켜야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이라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이유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제 계좌 관리자가 변경됐다는 통지. 깜짝 놀라 은행을 찾아가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직접 오셔서 위임장에 사인하셨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인감 도장을 훔쳤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등기소와 은행, 심지어 제 보험사까지 돌아다니며 제 재산을 하나씩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작은 제 이름으로 쓰인 서류 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 위조의 그림자. 나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감도장이 도용됐고 제 서류가 위조된 것 같아요. 담당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의심할 만합니다. 서류 작성 날짜와 사용된 필체가 다르네요.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의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실제 소유자인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이미 은행과 등기소에 접수된 서류를 되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제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고 심지어 제 명의 보험을 해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한 거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녀는 집으로 찾아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손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이혼이라도 하면 다 날아가잖아. 가족 재산은 가족이 지켜야지. 어머니, 그건 제 인생이에요. 제 이름이고 제 돈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닐 거야. 그냥 불안하신 거지. 그 말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엄마니까 이해하라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결국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질 겁니다. 상대가 가족이라면 더더욱죠. 증거를 확보하세요. 인감도장 사용 내역, CCTV, 서류 원본 모든 걸 모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은행을 돌며 서류 사본을 확보하고 등기소에 가서 열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추적해보니 내가 해외 출장 중일 때 발급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듯 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제3장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내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시어머니는 내가 침묵할 거라 믿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민사로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병행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감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조금 더 확보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필체 감정, 인감 사용 CCTV, 그리고 은행 직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고 등기소에서 서류 접수 당시의 감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인감 도장은 분명 내 것이었지만 그날 나는 해외에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까지 확보하며 증거의 고리를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남편 체면도 생각해야지. 어머니가 먼저 제 인생을 무너뜨렸어요. 나는 더 이상 감정적인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논리와 증거 그리고 법만이 내 무기가 되었으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엄마가 감옥이라도 가길 바라는 거야?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나는 내 권리를 지키는 거고. 그의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 편일 줄 알았던 사람은 끝까지 중립이라는 이름의 방관자였습니다.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정말 가족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냐? 가족이라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이름 아래 짓밟힌 내 권리, 내 인생,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제사장 피로 얼룩진 재판정.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낯선 공기, 변호사들의 속삭임이 섞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장은 고요했고 그 안에는 내가 결혼 후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치켜들고 앉아 있었고 눈빛엔 후회나 두려움 대신 묘한 자존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동의한 줄 알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며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니? 해외 출장 중 내 인감 도장을 훔쳐 사용한 것이 단순한 실수라니? 변호사가 차분히 일어섰습니다. 피고가 말하는 실수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몰래 발급받아 사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그 서류를 은행과 등기소에 제출하여 실질적 재산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내가 제출한 출입국 기록, 은행 CCTV, 서류 필적 감정 결과가 차례로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반격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가 결혼 당시 남편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였습니다. 서명도 없고 증거도 없는 주장일 뿐이었지만 그 한 줄은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남편이 증인석에 섰을 때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재산을 가족과 공유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유라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재판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뒤. 법정에서 나오는 동안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가 말했다. 우린 증거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승부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까지 적이 되어버린 가족 전체를 상대로 한 전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오장 배신의 무게. 재판 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고르기도 전에 남편과의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당신 왜?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참아내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내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입장도 이해해야 해. 그냥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한 거야. 그의 말은 껍질뿐인 이해에 불과했습니다. 내 마음속 배신감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당신 나를 지켜줄 생각은 안 했어? 우리 재산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때 남편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내가 이미 일부 재산을 엄마가 관리하도록 위임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냥 믿었어. 미안해. 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울분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위임한 서류도 포함해서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책임을 져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재산 관련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보험 명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신 기록까지. 모든 것이 나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신뢰와 가족관계의 무게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증거로 맞설 것. 시어머니와 남편이 만든 함정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6장 증거와 반격.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증거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돌아다니며 계좌 출입 내역을 꼼꼼히 출력했고 부동산 등기소에서는 모든 이전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감도장 사용 내역과 서류 제출 시각, CCTV 자료까지 확보하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여기까지 모았으면 이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위조한 서류와 남편이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문서를 비교. 분석하면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는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정으로만 대응했다면 이미 무너졌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흔들려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남편에게도 나를 설득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좋겠네. 하지만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슬픈 일이야. 그녀의 말은 마치 나를 위협하는 동시에 동정받고 싶은 심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증거 파일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법적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증거 목록, 증인 명단, 필적 감정 결과, 은행 CCTV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재판에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면 시어머니의 위조와 불법 재산 이전 시도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승부는 이미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내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을.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승리의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7장 첫 재판, 충격과 반전.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법정에 들어서자 냉랭한 공기가 나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편 역시 내 옆이 아닌 그녀 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는 차분히 양측의 주장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피고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 행동했으며 어떠한 범죄 의도도 없었습니다. 원고가 동의했다고 판단되는 근거도 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되자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은행 CCTV 해외 출장 중에도 내 인감이 사용된 사실, 필적 감정서 서류와 내 실제 서명이 일치하지 않음, 등기소 접수 기록 내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제출, 남편과 시어머니 간 통신 기록 은폐 시도와 압박 정황. 판사가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며 눈썹을 치켜 올리자 시어머니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고
변호사는 서류를 더욱 세밀히 비교하며 위조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은행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제출 당시 피고가 단독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순간 눈을 피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 재판에서 시어머니의 전략은 드러났지만 실제 판결까지는 더 많은 증거와 논리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단호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내 권리, 내 삶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제8장 판결 직전 마지막 증거와 심리 싸움. 재판이 끝나기까지 며칠 남지 않은 시점, 나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서류, CCTV 영상, 통신 기록, 필적 감정서까지.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심리를 흔들려들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가지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도 감정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재판날 법정은 숨죽인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끝에는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하나씩 판사 앞에 제출하며 차근차근 논리를 펼쳤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재산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입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이미 첫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와 증언 앞에서는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원고가 동의한 정황이 존재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순간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증거 영상 속 시어머니가 은행 창고에서 내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모습, 등기소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손길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고 심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판결은 곧 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지난 몇 달간의 공포, 배신, 분노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비로소 내 권리와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재구장 판결과 결말. 재판장 문이 열리고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숨죽인 법정 안 모든 눈이 판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이전하려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간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배신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게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안전했고 누구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나는 법과 증거 그리고 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권리와 삶을 지키는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제10장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배신, 몇 달간의 고통이 모두 지나간 뒤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집안에 들어서자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말은 늦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만 생각합시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그 후 나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금융계좌와 부동산을 내 명의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보호장치를 추가하고 남편과도 투명하게 공유하며 재발을 막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오래간만에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자신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힘이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내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자기계발도 내 삶을 채우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나는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법과 증거,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두려움 대신 희망과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